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에 32살인 남자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하기도 했었고 남편과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아이를 빨리 낳아야지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앞자리가 3이 되면서부터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 낳는 것을 미루자는 입장이었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니 제가 먼저 남편에게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신혼 때도 얼른 아이를 낳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룬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남편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아이를 더 천천히 낳자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니 애 낳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돈 더 모아서 애를 갖던가 하자. 그건 부모하기 나름이지.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애 낳으면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도 있잖아. 커가면서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보이면 해달라고 할 테고 그러니까 그냥 돈 좀 더 모아서 애를 낳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아이는 저 혼자 갖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에 남편과 계속 아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더 돈을 모은 후 아이를 갖기로 하게 되었죠. 대신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면 낳기로 했고 저는 내심 얼른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 계획을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나간다고? 뭐 그렇게 됐어. 나도 이제 좋은 일을 좀 하며 살아야지.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부모 지원 바라지 말라고 선을 그었던 분이셨거든요. 남편 역시 뭐 하나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좀 치사빤스 같은 남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안심되기도 했는데 왜냐면 워낙 욕심이 없고 친구한테 나눠주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잘생기고 반반한 얼굴이어도 헛짓거리를 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도 사람들이 제 남편을 보고는 한마디씩 했었어요. 너희 남편 잘생긴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생겼다. 너 결혼하고 나서도 긴장해야겠어?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어디 가서 돈 안 쓰는 거. 아, 그랬었지? 그럼 다행이네. 너희 청첩장 모임 때 보고 충격받았었는데 내가 그걸 또 잊었네.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돈도 잘 쓰는 성격이었으면 나도 불안했겠지만 워낙 돈을 안 쓰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더라고. 친구들한테 돈도 못 쓸 정도인데 바람필 여자한테 돈을 쓰겠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농담식으로 나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바람 못 핀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의아했었죠. 저 자린고비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한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살다 보니 별일도 생기네 하며 넘겨버렸어요. 신기하긴 했지만 좋은 활동이기도 하고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기에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며 구조조정을 당하게 됐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반년이 지나도록 취직이 안 되기 시작했죠. 운 좋게 면접까지 가도 은근슬쩍 결혼 여부나 아이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고 아이도 낳을 계획이긴 합니다. 아, 결혼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결혼한 걸 숨길 이유도 없었기에 제가 기혼이라는 걸 밝히고 아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사들은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면접이라고 생각한 것들도 족족 떨어지며 취업에 계속 실패하자 제 자존감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기 봉사활동하는 데 도우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불러다가 음식을 하라고 하질 않나 한 번은 뜨개질을 건네주시면서 하라고 시키셨어요. 저번에 요리 시키실 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너가 지금 뭐 하는 거 있어? 집에 있으면서 놀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해.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려고 면접도 다니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해? 여태까지 너 불러주는 거 다 너 없잖아. 그럼 노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남편도 옆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일도 아니고 봉사활동 같이 가자고 하는 거잖아. 엄마 말대로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 그러다 잘 보여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일하게 되면 돈도 벌 수 있는 거잖아. 너 이것도 안 할 거면 생활비 받지 마라. 얘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너 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 두 사람이 한편이 돼서 하라고 하니 제가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시키셨다면 제가 코웃음을 치거나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걸 제가 왜 해야 하냐고 더 크게 말씀드렸을 텐데 이때 제가 반년이 넘도록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3달치 월급에 퇴직금까지 받고 나왔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3년 정도밖에 일을 안 했기도 하고 연봉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었기에 떨어지는 돈도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남편까지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거 도우라고 해서 결국 반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반찬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어르신들 입는 옷 뜨개질 거기에 편지까지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나같이 곱게 늙은 시어머니가 없어. 다들 며느리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더라. 그리고 다들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너 저번에 만든 수세미 있지? 그거 좀 더 만들어라. 저번에 몇십 개 만들어서 가져가셨잖아요. 더 만들라고요? 부족하다잖아. 어쩌겠어. 더 가져가야지. 이번엔 좀 넉넉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더 만들라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 어르신들 욕을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꼬박꼬박 봉사활동을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뭐하러 가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몇 명이 좀 별로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감이 생겨서 다녔던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 실마리를 잡게 된 건 제가 새로 사귀게 된 지영이 엄마라는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지영이 엄마는 새로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이었고 그녀는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지센터들끼리 연합행사가 있어 며칠 파견을 나갔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진짜 요즘 미친 인간들 많더라.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가? 이상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 이번에 복지센터로 파견 나갔다 온 거 얘기했지. 우연히 거기 센터에 있는 노인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 자원봉사자랑 예쁜이 할머니란 별명을 가진 노일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소문이 돈다는 거야. 뭐? 정말로? 자원봉사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랑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왜 그러는지 몰라. 뭐 듣기로는 아내 여의고 혼자 사는 호랩이라고 하던데 얼굴도 반반하니 잘생겼던데 왜 굳이 할매랑 사귀는 거지? 뭐 쇼킹하긴 하지만 불륜도 아니고 사귈 수도 있는 거지. 이해는 안 되지만 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얼굴이 아깝다. 그 정도면 더 좋은 여자도 만날 텐데.
지영이 엄마는 계속 그 얼굴로 왜 할머니를 만나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할머니와 만나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영이 엄마는 계속해서 얼굴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영이 엄마한테 그렇게 잘생겼냐고 물어봤죠.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까부터 자꾸 얼굴이 아깝다 타령이야? 나 사진 있는데 보여줄까? 같이 찍은 단체 사진 있거든. 내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나?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지영이 엄마가 보여준 단체 사진을 보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영이 엄마는 저에게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가르쳐주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람이야. 잘생겼지? 그리고 이 남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쁜이 할머니야. 할머니 치곤 미인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할머니랑 왜 사귀나 싶네? 지영이 엄마는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지영이 엄마는 그 당시 저와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였기에 제 남편 얼굴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 반반하고 잘생겼다고 얘기한 호랩이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걸 확인할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세상에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노인이랑 바람이 난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지영이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앉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진짜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차까지 쓰며 남편을 미행하였고 마침내 둘의 미래 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그 예쁜이 할머니란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던 남편은 어찌나 다정한지 예쁜이 할머니가 남편의 행동을 저지하더라고요. 아유, 그만해. 일어나 남들이 봐. 뭐라고 해. 대여자 내가 예쁘다고 하는데 뭐 쥐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아이 정말 누가 듣겠어. 조용히 말해. 예쁜이 할머니와 남편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잡으러 온 것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은 평상시처럼 퇴근하고 들어오는 척을 하는데 이제 증거도 잡았겠다. 저번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꽥 질렀죠. 복지센터에 간 이유가 바람 피려고 한 거냐?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태연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뭐야? 어떻게 알았냐? 뭐?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을 더해. 사실 나 연상 취향이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헤어지자. 안 그래도 너 같은 식충이 년이랑 살기 싫어서 조만간 말 꺼낼 거였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 가슴 속에 떠올랐던 질문들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보란듯이 이혼하겠다는 태도에 그 질문은 거의 확신이 되었거든요. 너 계속 아이 문제에 대해 칼같이 굴었던 이유도 나랑 평생 살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남편 놈은 제 질문에 대답할 생각이 없는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차라리 애도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지금 서류 쓰러 갈래? 너나 나나 뭐 얼마나 살았다고 재산 분할할 게 있고 그러겠어. 애도 없으니 합의로 깔끔하게 하자. 미루면 서로 귀찮잖아. 그런데 남편이 너무 이혼해달라고 하니 해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이혼해주면 신나서 그 예쁜이 할머니란 사람이랑 붙어먹을 테고 제가 지금 남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할머니는 계속 상간녀로 남을 테니까요. 이혼하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악을 지르며 싫다고 해버렸습니다. 이혼 못 해주겠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뭐? 당신 후회하지 말고 좋게 좋게 이혼 접수해. 야, 내가 잘못했냐? 바람핀 놈이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니 남편 놈은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고는 짐 싸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뻔뻔한 남편의 작태에 저는 기가 막혔고 저것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저 남편이 죽고 못 사는 상간녀 년한테 상간소송을 걸기로 결심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기에 남편을 따라다니며 모았던 증거를 가지고 일단 상간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을 준비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거나 전화로 상담할 때도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었죠.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딱 저희 엄마 칠순잔치 며칠 전에 바람핀 걸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바람 펴가지고 파탄난 부부의 꼴로 칠순잔치를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하호호 연기하면 그거야말로 연기 대상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랑 껄끄러운 사이인 것을 들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생각했기에 친정엄마의 칠순잔치날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장서방은 왜 같이 안 왔어? 아, 장서방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 나 혼자 왔어요. 한 달이 건너인 사이보다는 딸 얼굴 보는 게 더 좋지 않아? 당연히 딸 얼굴 보는 게 좋지. 그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장서방도 일하느라 힘들겠네. 친정엄마 연세도 있었기에 충격받으실까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란 사실을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다 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상간녀인 할머니를 데리고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사위 얼굴을 보니 좋으신지 웃으며 물어보셨습니다. 장서방, 출장 때문에 못 온다더니 일찍 도착한 거야? 아유, 우리 사위 얼굴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 너무 좋네. 그런데 옆에 그분은 누구야? 저희 엄마는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있어도 의아하게 바라볼 뿐 설마 남편이 따로 만나고 있는 상간녀라고는 의심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딸인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할머니랑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남녀 사이일 거라 생각하겠어요. 저희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아서 충격받기 전에 빨리 저 남편 놈을 내보내자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저희 엄마 앞에서 상간녀 손을 꼭 잡고는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이 사람과 새 출발할 거예요. 제 새 마누라예요.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순간 귀를 의심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웬 할머니를 지 새 마누라라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잘못 들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남편은 다시 저희 엄마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새 마누라예요. 장모님 따님 거는 이제 2년에 끝낼 거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거라고 못 박았고 저희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인 거 잊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년이 계속 이혼 안 해주는데 나라고 가만 있으라고? 네가 지금 잘했다 그러는 거야? 저는 남편놈이랑 상간녀 할머니년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저희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칠순잔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를 모시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놀라서 쓰러진 것뿐이었고 건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크게 충격받으신 일이 있으셨을까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네. 좀 그럴 일이 있으시긴 했어요. 지금 다른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시니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도 새가슴이라 자주 놀라시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에 쓰러지기까지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한시름 내려놓았습니다. 깨어난 엄마는 저를 붙잡으시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죄송해요. 사실 정서방 바람피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놈은 여기까지 와서 그럴 줄 몰랐어요. 저희 엄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으신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충격받아 병원에 누워있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열이 받아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머님 아들 딴 여자 만나고 다닌 거 아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지관에 있는 할머니랑 바람이 났어요.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그래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몰래 바람피다 들킨 거니 시댁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희 엄마처럼 시어머니도 적잖은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알리지 않은 것처럼 남편도 아직 시댁에는 말을 안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바람피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애도 없는데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해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네가 싫다고 했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저런 할머니랑 어울리셔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유부남이?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으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니?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전 그제서야 내가 저 집안 사람들에게 농락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곤 하지만 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집안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조져놔야겠구나 싶었죠. 저는 복수를 준비했고 대망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때를 위해 제가 미리 고추 화환을 준비하고 제가 가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게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장소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는 복지관 재단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시상식을 위해 대관한 홀이었어요. 제가 복수를 꿈꾸며 이 년놈들을 어떻게 조질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지영이 엄마에게 뜻하지 않게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한 할머니랑 사귄다는 호랩이 있잖아. 이번에 상 받는다더라고. 재단에서 꽤 크게 행사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론 진짜 대단하다니까? 지영이 엄마가 한 말에 저는 솔깃해졌고 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일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어떻게 이 년놈들을 조질지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탁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시간표도 올라와 있었기에 저는 일부러 시상식이 시작하고 진행되어지는 도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단상 보느라 집중해서 저를 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들어갔어도 몇몇 사람들은 제 고추 화환을 경악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나 맨 앞좌석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상을 받는 순서가 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재빨리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단상에 달려가 마이크를 뺏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놈 와이프 되는 사람이고 이 센터에서 예쁜이 할머니란 별명을 가진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제 한마디에 단상 밑에 앉아있던 예쁜이 할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인 제 남편과 예쁜이 할머니가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아는 듯 했지만 제 남편이 사실은 아내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와이프를 없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다들 수군거리고 있을 때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뜨개질한 조끼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저 둘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상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저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내려가세요. 이사장이 저를 저지하니 남편이 달려와서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며 째려봤고 제가 아닌 이사장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소란피워 죄송합니다. 알겠으니까 빨리 저 사람 먼저 내보내게. 그 모습에 저는 마이크에 대고 제 핸드폰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제 핸드폰은 통화를 하면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예전에 남편하고 통화했을 때 녹음이 되었고 그 내용을 이사장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장은 노망난 것 같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좋은 일 하시는 분 아니야? 좋은 일이고 나발이고. 늙어서 그런가 말할 때마다 냄새나서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도 입냄새 구역질 난다고 엄청 욕하던데? 근데 말이 어찌나 많은지 진짜 꼴보기가 싫다니까. 저에게 재단 이사장을 신랄하게 욕한 것을 들려주니 이사장 얼굴이 붉게 변했고 남편은 그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서 그질했던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랑 남편 시상식을 망쳐버렸죠. 재단 이사장은 안 그래도 제가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분위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기 욕을 실시간으로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다시는 우리 재단이 만든 봉사단체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라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알긴 뭘 알아. 됐고 당장 나가게. 근데 여기서 더 핵폭탄 반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등짝 스매싱 날리는 것처럼 남편의 뺨따구를 날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시상식 초반에 자신을 이사장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축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이사장 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딸은 친딸이 아니고 양녀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재단 이사장 딸이면 자주 만나지도 않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도 안 해? 얘기라도 해본 거야? 얘기는 무슨. 나도 소문 듣고 한 거지. 복지센터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처음 이사장 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 아빠 욕을 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저는 이사장 딸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소문으로 듣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넌 나랑도 바람 피고 이쁜이 할머니인지 뭔지 아는 할망구랑 바람을 폈어? 남편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은 여기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양녀가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이 새끼야! 내가 복지센터 다니면서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라고 했지? 누가 썩은 할망구랑 바람나라고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남편이 봉사활동 다니네 뭐네 했던 게 저 양녀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봉사활동 다니기 전부터 그 양녀를 만났던 거면 저놈은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건가 싶더라고요. 이 모습에 상간녀의 양부인 이사장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사장은 당연히 딸이 멀쩡한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겠죠. 저딴 인간들에게 봉사활동상을 주려고 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 딸이 유부남이랑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 저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알았으면 만났을 리 있겠어? 이사장은 자기 양딸에게 바람핀 게 사실인지를 물어보았고 양딸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몰랐다만 알뛰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이사장 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거짓말하지 마. 지금 너만 살겠다고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네 부인 있는지만 알았지 할망구 천년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사장 딸은 남편에게 빽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렸지만 말실수한 것을 깨닫고 순간 아차하는 표정으로 이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상간녀의 양부, 즉 이사장도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딸이라서 걷어줬더니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너 당장 저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나도 이제 너랑 인연 끊을 거다.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자 이사장 양딸과 남편 모두 경악한 표정이 드는데 그 순간 제 남편의 얼굴이 한 번 더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예쁜이 할머니까지 합세한 것이었거든요. 단상 아래에서 부들대고 있던 이쁜이 할머니라 이제는 참지 못하고 단상 위까지 올라온 것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내가 봐줄 테니까 저년 빨리 정리해. 양딸은 이쁜이 할머니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받아치더라고요. 저년?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빠질 거면 냄새나는 할머니가 빠져야지. 그리고 정리할 거면 당신이 정리당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는 거야. 내가 할망구 당신보다 먼저 만났거든.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상간녀들도 잘못했지만 사실 남자가 제일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쁜이 할머니와 양녀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첩이 첩지라는 꼴 못 본다고 한 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둘이서는 서로가 먼저 만났다며 다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었는데 시상식을 할 때는 꾸벅꾸벅 조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부터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셨거든요. 양녀와 이쁜이 할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싸울 때는 다들 한마디씩 거들 정도였어요. 이 지경이 되니 시어머니는 허망한 얼굴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이 보고 있었고 양녀와 이쁜이 할머니가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은 나에게 와서 따지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 줄이나 알아? 지금 이거 어떡할 거야? 당신이 빨리 이 상황 수습해. 내가 이 상황을 왜 수습해? 너 바람필 때 나한테 허락이나 받고 폈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너도 이혼 안 해준다고 우리 엄마 칠순 잔치까지 찾아와서 난리친 거 기억 안 나? 나도 똑같이 해준 건데 뭐가 문젠데? 우리 엄마는 쓰러지셔서 병원까지 갔는데 여기 누구 하나 쓰러질 사람 있어? 아, 그리고 두 분 다 먼저 만났다고 싸우시는데 어차피 저한테는 두 사람 다 상간녀거든요? 서로 싸우지 말고 상간녀 소송당할 준비나 하세요. 제 한마디에 양녀와 이쁜이 할머니는 싸움을 멈추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사장 양녀는 이쁜이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는 저에게 달려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이혼 중이라고 해서 만난 거였어요. 멀쩡하게 와이프랑 살고 있는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저딴 놈을 제가 왜 또 만나겠어요. 너 지금 상간녀 소송 때문에 나 버리는 거야? 야,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면서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건데?
너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네가 먼저 이혼하고 너한테 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고? 나 사랑한다며! 이사장 양녀는 자기 양부 재력에 의지하고 있었기에 남편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양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이쁜이 할머니는 양딸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환멸 어린 얼굴로 보더니 발차기를 했습니다. 너, 나는 안 보이냐? 나도 너 마음 이제 잘 알겠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지금까지 쓴 돈 다 뱉어내. 안 그러면 고소할 거니까. 이쁜이 할머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한번 봐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눈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매달리는 저딴 태도를 보이니 온갖 정이 다 털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이번에는 이쁜이 할머니에게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사님은 왜 이러실까? 내가 다 설명할게요. 이쁜이 할머니가 두 번은 안 속는지 자기를 붙잡는 남편에게 다시 발차기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 두었던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굳이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가 그렇게 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잖아. 본인이 뿌린 씨, 본인이 걷는 거죠. 바람 피고 다닌 주제에 마음 편하려고 한 건 욕심 아니에요?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혼 소송만 좀 미뤄다오. 안 그래도 다른 소송도 들어와서 정신없는데 그 정도는 너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제 이혼 소송 말고 다른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며 저에게 이혼 소송을 미뤄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슨 소송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무슨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남편한테 무슨 소송이 더 들어올 게 있어요? 그 이쁜이 할머니도 서방이 있는데 유부남 만난 거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그 여자가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더라. 참나, 둘이 좋아서 만나놓고 고소를 하는 게 말이 돼? 늙었으면 마음씨라도 고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를 안 만나는 건데. 그러고 보니 그때 이쁜이 할머니가 남편에게 고소하네 뭐하네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은 반반한 얼굴을 앞세워 할머니와 재혼을 하겠다는 당근을 흔들면서 할머니 재산을 야금야금 빼오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칠순잔치에 나타난 것은 저를 엿먹이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이렇게 너랑 재혼 의사가 강하다라는 걸 이쁜이 할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뜯어오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혼인 빙자 사기 소송은 물론이고 저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일부를 떼어줘야 하니 돈이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든 이혼 소송을 미루고 싶어 했지만 제가 그 남편을 배려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지저분한 남편이랑 더 엮이는 것도 싫어서 저도 빨리 이혼해버리고 싶어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왜 해줘야 하냐고요. 이쁜이 할머니한테 가서 밀어달라고 하던가 하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너가 좀 봐줘라. 그 할머니 고집이 얼마나 세던지. 시어머니는 이쁜이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빌기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 소송이라도 미뤄보자 한 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었기에 야무지게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까지 싹 다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이쁜이 할머니와 소송에 휘말리는 것 때문에 동네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부동산이나 주변 가게나 전 남편과 시어머니 이야기를 안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 집 아들이랑 이혼했지? 아이 저번에 누가 이혼한다고 말하고 다니길래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요? 상간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잖아요. 심지어 한 명은 할머니라는 거 들으셨죠? 그럼 요즘에 그 집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어. 아휴, 그 집 아들 얼굴 반반하다 생각했는데 뒤에서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봉사활동에서 그 짓거리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같이 사람 많고 넓은 동네도 아니고 좁은 동네였기에 소문은 한참 동안 계속됐고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동네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니 그 두 사람도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집을 헐값으로 팔아버리고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받을 거 받았고 정리할 거 정리했으니 두 사람의 소식을 못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두 사람의 소식을 알려주곤 하셨어요. 한 번은 저 또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두 사람 소식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사 가려고? 이제 전 시댁 식구들도 없는데 더 살지.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건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그럼 잘 됐고. 그나저나 전 남편 소식 들었어? 가끔씩 어르신분들이 저 보시면 알려주시곤 하는데 요즘엔 들은 게 없네요. 내 동생도 부동산 하나 하거든. 거기에 그 아들이랑 엄마가 와서는 집을 알아본 거 있지?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20평대 아파트 장만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월세로 바꿨대잖아.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결국 혼인빙자 사기죄 때문에 큰 돈을 물어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랑 이혼하면서 안 그래도 개털이 됐는데 이쁜이 할머니랑 소송으로 엮이면서 결국 둘이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좁은 게 한 다리 건너 아름아름 다는 살더라고요.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월세 산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동네도 다르니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예전에 두 사람이 저한테 어르신들 옷 떠주라고 한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한 뜨개질에 재미를 붙여서 종종 뜨개질한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곤 했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씩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강의도 하며 생활하고 있는 도중 내 공방을 하나 차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며 작은 공방도 하나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며 그 지역 복지센터에 방문해 종종 기부를 하곤 했죠. 그러다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 잘 살고 있다며? 동네 지역센터에 기부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 제가 전 남편 소식을 아는 사람 통해 듣고 있었던 것처럼 전 시댁 사람들도 겹지인들을 통해 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아는 공방으로 찾아왔는데 얼마나 거짓골이던지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누군지 단번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빚 갚는데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너도 우리 어떻게 됐는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잘된 너가 좀 도와줘. 그래? 알겠어. 잠깐 기다려봐. 저한테 맡겨놓은 돈을 찾아온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공방 안으로 들어가 굵은 소금 한 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복지센터에 기부를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너무 고맙다며 굵은 소금을 잔뜩 챙겨주셨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가져가야지 싶었는데 이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였죠. 더러운 것 쫓을 때는 굵은 소금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굵은 소금 한 줌을 갖고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제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화색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두 사람 얼굴에 소금을 뿌리고는 내쫓아버렸죠.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선 불쌍한 척이야. 그리고 네 여쁜 네가 받는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좋게 헤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 소식을 듣고 있어도 사람이라면 못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들 힘들다고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고 나중에는 그 두 사람에게 뿌린 굵은 소금이 아깝더라고요. 다음번에 찾아오면 찬물을 들이부어야지 생각했는데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사는 곳 근처에 살면서 틈틈이 엄마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에 부산으로 여행 갈까? 요즘 날씨가 부산 여행하기 좋다고 하더라고. 아이, 무슨 부산까지 가. 그냥 가까운 곳 가면 되는 거지. 너 힘들어. 엄마랑 같이 여행 가는데 뭐가 힘들어. 그리고 요즘에는 기차도 잘 되어 있어서 부산도 금방 갈 수 있어.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너 요즘 바쁘다면서 여행 갈 시간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엄마랑 여행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돈 벌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게. 칠순잔치를 저 때문에 망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저희 엄마는 그래도 딸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하시며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한동안은 저랑 같이 그 두 사람을 욕하기도 했었는데 그럴수록 저희 입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 다 그때의 일은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싼 똥 치우느라 한동안 여자 만날 시간은 물론이고 잠잘 시간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잘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